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정되는 농지법에서 현재 소유자나 경작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돈 되는 농지, 신규 또는 추가로 농지를 투자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신규로 또는 추가로 농지를 더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원부가 폐쇄되고, 이제 폐지되고, 농지대장으로 바뀐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농지원부라고 그러는 말은, 이제부터는 그냥 잊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월 28일 날까지 수정신고를 받아가지고 3월 달에 행정기관 내부에서 그것을 전수 수정 작업을 해가지고 4월 초순까지, 4월 6일 날까지죠. 4월 6일 날까지 농지원부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발급을 받아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급을 받아 놓으라고 그랬고, 이제 4월 6일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현재의 농지원부는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 농지원부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보존하고 있는 농지원부를 향후에 10년 동안은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살아있는 농지원부는 금년도 4월 6일까지 우리들이 뛸 수 있는 건 그때까지다. 이렇게 알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초순에 4월 14일 날까지 이 농지원부의 수정 작업대에서 작업이 된 거를 갖다가 농지대장으로 전환 작업을 하는 거야. 전환 작업을 한 후에 4월 15일 날부터는 농지대장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에 있던 거는 이렇게 전환 작업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 거고, 농지원부의 어떤 농지 그 필지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동안의 신고 또는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해가지고 2024년부터는 완벽하게 농지대장으로서 이제 관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릴 적에 4월 중순에 4월 15일부터니까 4월 중순에 농지대장을 한번 떼어보고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신고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내가 하루라도 빨리 그 필지에 대해서 제촌 작용을 했다 하는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드렸었고, 이제부터 신규 취득을 하든 추가 취득을 하든 내가 경작을 하게 되면 그 경작에 대한 거를 농지대장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농지대장에서는 그동안에는 농지대장이나 농지원부나 어디에도 관리가 안 되어 있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할 때 우리가 농업경영, 주말체험용농, 농지전용 뭐 이렇게 해서 신청한 내용이 농지대장에 취득 원인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야 농업경영계획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처분 명령 내리고 이러는 거 확인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쨌든 관리가 되고, 그 신규든 소유하고 있던 신규든 추가든 뭐 어떻든 간에 농지라고 샀으면은 제가 갖고 있으면 작용이 원칙이다. 적어도 제촌작용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제촌작용은 아니더라도 작용이 원칙이다 해요. 작용이 원칙이고 제촌작용이라는 것은 세금에서 절세를 보려고 하는 거지 농지법에서는 그냥 작용으로 보는 겁니다. 제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농지법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그러면 농지 관리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신규나 추가로 하는 거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 앞에서 그건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신규로 하는 거, 그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계속해서 제가 그 농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90% 이상이 농사를 짓고 농지를 이용해서 생산을 도모하고 보존하고 이런 데 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예, 이런 데 그래서 생산과 보존에 아주 주목적이 있다. 90% 이상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지 투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그런 것도 농지 투자라고 폭넓게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농지 투자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5% 10% 정도 되는 도시 지역이라든가 변두리 지역이라든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보존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더 우리 그 생활에 또는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개발을 하거나 해서 활용하려는 땅, 이거를 이런 땅들을 투자하는 것을 농지 투자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농지를 사면서 나 농지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난 땅 샀어, 농지 샀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개발하고 이렇게 뭐 가치 있게 만들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보편적으로 아, 나도 농지 투자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농사를 짓고 계신 농업인 정말 순수한 전업농을 하시는 분들 또는 농촌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오해를 하지 말고 구분해서 좀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금 이 얘기는 농사를 지시는 분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이나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데, 제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돈 되는 농지, 돈이 되게 개발할 수 있는 농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식량 생산이나 뭐 이런데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정책적으로 지원받는 거, 농업인에 대한 혜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투자자는 오히려 그건 뭐 막말로 얘기해서 껄떡대지 말아라, 쳐다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정말 농촌을 지키시는, 농지를 보존하시는 그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 어떻게 보면 남들은 투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투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유하고 있어서 크게 뭐를 하지 않고 있는데 땅의 가치가 올라가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하니까 투기라는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면 그분들만큼 이 투자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도 놓고 뭐 돈도 놓고 뭐 여러 가지 그야말 맞다나 치열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단순하게 사놨다가 돈 버는 거다 이렇게 보지는 말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뭐 엉뚱한 소리 이제 그만하고 신규나 추가로 돈 되는 농지에 투자하는 방법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돈 되는 농지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가 있는 농지에 투자를 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 가치가 예상된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농지로서 생산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오래지 않아 개발 등으로 인해서 생산의 가치는 떨어지고 또 개발 가치가 높아짐으로 해서 상승할 땅을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웬만큼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얘기하면 어디다 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바로 도시 근교예요. 도시 근교, 도시 내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들판에 경치 정리되고 잘 만들어지고 이런 땅을 하자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런 거는 정말 생산하고 이러는 분들이 하시는 거다고요. 예, 그리고 이런 곳이 어디냐? 그럼 그런 곳이 어디냐? 예, 뭐 이런 이것저것 추진된 곳을 보면 돼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남들이 다 투기꾼이라 그랬듯이 투기꾼과 같다고 그러면 투기꾼이라면 그의 말 맞다나 누가 찍어주는 거 어쩌다 하나 걸린 거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지금 아마 이 방송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 이미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거기가 어디쯤이야 어디는 얼마 정도 오를 거고 어디는 어떻게 될 거고 벌써 머리에 그려지실 겁니다. 하도 발을 갖고 돌아다니고 얘기 들은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시 주변에 신도시 등으로 개발될 곳, 예. 또 도시 변두리에 개발이 되어서 시가지로 탈바꿈 될 곳,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지금 생땅을 보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면 과거에 지나간 곳을 개발이 되었던 곳을 보시고서 비교를 해보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지나간 곳들을 많이 보시면 그런 곳이 어딘지 거기가 얼마나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누구나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전화를 한다거나 다가와서 대박 나는 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나 가지세요 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박 나는 땅, 돈 되는 땅, 그냥 거저 막 얻어질 땅, 이런 땅은 우리 부모님 외에는 나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 누구라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줍니다. 예, 지가 먼저 하고 조금 남으면 그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부모님 외에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눈으로 귀로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아침에 내가 그런 거를 하겠다 하는 생각 절대 갖지 마십시오. 3년, 5년, 10년 기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20대 이후에 사는 인생이 7, 80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10년이 늦어봤자 60년은 편히 사시는 거고 이러니까 너무 모르고 해가지고 잘못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이 100번 낫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개발 가능 지역에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그것도 재촌작용하는 지역에다 하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세금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재촌작용하는 데다 하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번에 상기 신도시의 보상을 받는데도 보면은 뭐 적게 타신 분은 적게 나왔어요. 근데 뭐 10억, 20억, 30억 이렇게 타신 분이라고 그러면은 20%에서부터 한 40% 가까이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금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세금을 상당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역시 재천작용이다. 그 다음에 내 가까이 있어야 작용도 할 수 있고 농지의 원래의 순기능엔 작용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농지 관리하면서 내가 일정 수익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농지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성실하게 농사도 짓고 농지 관리에 대한 그 노하우도 익히시고 이렇게 하셔라. 많은 분들이 농지 사가지고 임대를 할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 자체를 갖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샀으면 자기가 작용을 한다.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농지에서 농사를 지면서 그거에 대한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책이나 강의나 또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그 경험과 노하우들을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땅이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하고 없으면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세나 전세만 사시는 분들은 보는 눈이 그래요. 근데 조그만 집이라도 내 집을 하나 갖고 나면 그 다음에 집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있고 더 좋은 데로 가려는 그런 관심들이 더 높습니다. 이 농지도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거 하려고 들지 마시고 농업인용 농지 조그만 것들 하시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주말 체험용 농지 이런 거 조그만 거 하시면서 시작을 하면서
점점 큰 돈이 되는 그런 농지로 키워나가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다 나가면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내가 내 사업장으로도 할 수 있고 임대 수익을 건물 같은 걸 뭐 임대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농지 연금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이거를 활용한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시점이 딱 지나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를 누리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이 농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이 접근하기가 처음에 쉽지 않은데 사실상 또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자, 개정된 농지법에서 취득, 이용 실태 조사, 처벌 이런 조항들이 강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용을 한다 그러면 아무런 지역이 없습니다. 작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농지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작용하셔라. 지금은 농기계들을 대여해서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웬만한 정도의 농지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웬만큼 직장 다니시는 분들 10,000평, 15,000평 논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 정도 다 지으실 수 있고 밭농사도 작물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과수작물 뭐 이런 거 심는다 그러면 500평, 1000평 정도는 직장 다니면서 얼마든지 작용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하시고 정이나 내가 해보니까 나는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러면 이런 경우엔 농지은행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면서 또 내가 농지가 있으니까 농사를 어떻게 하는지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시고 다시 나중에 작용을 하시면서 또 가장 좋은 건 제촌작용이라고 했어요. 그 제촌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지법이 강화됐다 그래서 위축되거나 또 바로 처분을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를 기회로 삼아서 잘 관리하시고 잘 투자를 하는 방법들을 배우시다 나면은 또 이런 기회에 좋은 물건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짜장면 값이 2020년, 여기 2020년으로 돼 있네요. 2002년보다 지금이 3배가 올랐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지금이 3배가 올라서 났다고 났는데, 자, 우리 아파트는 어땠나요? 강남 지역 글쎄요, 뭐 한 5배에서 7배, 많은 건 뭐 10배까지 오른 것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서울은 한 3배에서 6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아파트는. 근데 수도권의 일반적인 땅값은 한 5배에서 15배 정도, 10배 정도는 아마 보편적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아주 보편적으로 오른 게 10배 이상 올랐고, 뭐, 5배라고 그러는 건 약간 수도권에서 외곽 지역에 것들 이런 것들이고 뭐 많이 오른 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강남에서 지금 일부 아파트를 갖다가 비교하자 그러면 땅에서도 그렇게 몇십 배씩 오른 것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큰 보통의 것들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방의 땅값은 한 3배에서 5배 정도가 일반적이고, 그 시가지 주변이나 이런 데는 한 10배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제가 3 내지 10배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경실련하고 이쪽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50년간 우리나라 땅은 3,030배가 올랐고 도심의 땅은 1만 배, 농촌의 땅은 100배가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파트,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파트는 얼마가 올랐나? 1000배가 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딱 그리고 사실 그 아파트 오른 것도 지금 앞으로 뭐 토지 임대부 주택을 짓는다 그랬는데 그 아파트가 오른 것도 뭐가 오른 거예요? 아파트 값이 오른 건가요? 땅값이 오른 거죠, 그 지역에. 그래서 이렇게 봤을 적에 이
땅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들을 가지셔야 되고, 특히 농지 투자에 대해서 이런 농지법이 바뀌었을 적에 크게 동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지원부라고 하는 것이 지난 40년 동안 내부적인 서류예요. 이거는 행정 내부적인 서류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농업인을 입증해 주는 서류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농업인에 증명해 주는 서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사실상은 써왔고, 근데 이게 행정 내부적인 서류를 이렇게 쓰다 나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2010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될 것이고, 이 농지대장이라고 하는 이거는 필지별로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를 이제 증명을 해주는 서류. 그러니까 제촌자경 서류는 이제 다시 또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농지대장. 예, 누가 농사 지었는지를 계속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 이건 농가별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 이렇게 해서 입증 서류가 다시 두 개가 됩니다. 농지원부는 없어지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원부도 전수 떼어놨다가 나중에 농업경영체는 이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이전의 자료를 나중에 가서 떼려면 또 못 떼요. 폐쇄농지원부 10년간은 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뛰니까 이번에 몇 부 정도 여유 있게 띄워놨다가 내가 영농 경력이 이만큼 된다 하는 거 입증하는데 자료로 활용하시고, 현재 있는 농지를 팔을 적에는 이때부터 내가 농사를 지었다 하는 입증 자료로 활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 투자는 신규 투자가 됐든 추가 투자가 됐든 할 때는 농사 지으려면 농촌으로 가세요. 근데 돈 되는 농지를 하려면 도시 근교, 도심지내, 도시 변두리 이런 데에서 개발이 되고 개발될 여지가 있는, 또 개발하면 활용 가치가 있는 이런 땅에다가 눈독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땅 투자는 돈을 지금 벌고 있을 때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해놓고 그것이 커나가도록 관리를 하고 뭐 이러고 하다가 보면 결국은 내가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놓듯이 그 자산도 커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때 내가 그 수익형 얼마 나와서 월 얼마가 더 커진 파이가 커지는 것보다는 자산이 커나가는 속도를 아마도 당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치가 있는, 상승할 가치가 있는 이런 땅에다가 투자해서 나중에 자산형으로 키우거나 또는 자기 사업장으로도 쓰거나 또는 수익형으로 해서 월세를 받거나 또는 뭐 농지연금을 또 하다가 후손한테 물려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추가적인 농지를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농사 지려고 가는 거는 당연히 농촌에 가서 넓은 땅을 사셔야 돼요. 근데 돈 되는 농지를 하신다는 건 이런 지역에서 하셔야 된다 하는 거를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지 관리 하시는 건 농업경제 관리 이제 잘 하셔야 되고 농지대장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경작자가 변경됐을 때 내가 작용을 하다가 임대를 줬을 때도 신고하셔야 되고, 임대를 줬다가 내가 작용을 할 때도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농업경제는 똑같이 작물이 변경될 때도 신고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신고는 내가 이제 의무를 진다. 내가 의무를 진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직권주의였는데 농지원부는 직권주의는 뭐냐면 행정기관의 내부 서류로 했잖아요. 그래서 내부에서 만드는 서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농지대장은 신고주의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소유자, 경작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농지 자기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거 이해하시고, 투자 동요 마시고, 아직도 부동산 투자, 특히 이 땅 투자는
무궁무진하고 또 가장 우리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키워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이니까 투자에 관심을 갖고 몇 년 동안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이 글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런 얘기 있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아직은 시중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직접 자비로다가 자력으로다가 책을 만들어서 28일 날 짜로 인쇄를 지금 들어가서 있는데 이번 주쯤 아마 이제 서점이나 이런데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데 나갈 겁니다. 다른 분들 모양 뭐 미리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책이 나온 다음에 할 건데 땅 투자 부자들이 그동안에 땅에다 투자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돈 버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써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썼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엮어보았고 또 제가 혼자 하다 나니까 뭐 조금 중언부언 되는 것도 있고 또 오타가 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양해를 하고 보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이거 후속편으로다가 농업인에 대한 그 관리, 그 다음에 실제는 이제 그 농업인에 대한 거는 왜 썼냐면 뒤에가 농지연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활용해서 연금식으로 노후를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제목은 요거는 부자들이 아름아름하는 대한민국 땅 투자 이렇게 붙였는데 다음번에 나올 책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땅 투자 이렇게 해서 농지연금에 대한 것을 써서 하반기에는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쪼록 여러분들 이런 뭐 법이 개정되고 그랬다 그래서 동요하시거나 이러시지 마시고 자기 소신껏 또 잘 알고 나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